자신이 있답니다. 네. 자, 북방구에 계시는 명리하시는 분들 한판 떨어오시죠. 한국 정치인들을 한번 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의 운세는 어떨 것인가? 내년에는 좀 좋게 하니까 안 되겠네. 그러니까 내임덕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아, 내임덕이 올 것 같지 않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박근혜 사태가 맞다면 2016년도에 무슨 부담이 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주를 한번 보죠. 이 총장이 신축년에는 그 신축이라고 하는 그 축이라는 글자에 네. 묻힐 수가 있어요. 신축년으로 만약에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팁을 네. 드리자면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네. 본인은 조금 욕심이 있을 거예요. 대선에 이거를 내가 잡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은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본인 일단 박영선 장관 것만 보죠. 욕심을 내서 뭔가를 네.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생기는 해요. 지금 봐서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나경원 전 의원인데 이분 어떻습니까? 나경원 귀까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고소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저기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주나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그렇죠. 네. 저 어떻게 되면 좀 어떻게 방어됩니까? 안 되죠. 뭐 어떻게 나경원 의원을 내가 옆에서 볼 수 있다면은 네. 알리고 싶다. 오세훈 전 시장이 있습니다. 옆에서 만약에 이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다라면은 대선으로 가시죠. 대선으로 가십시오. 서울시장은 포기하고 대선으로 가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그렇죠? 대표. 올해부터 그 서서히 명예가 살아나요. 살아나요? 네, 살아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시사TV의 조 PD입니다. 2020년은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존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한 해 동안 한인 커뮤니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많이 한 해였습니다. 팟캐스트를 주로 하다가 올 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디오만 하다가 비디오를 하면서 저도 아주 방황한 한 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못 드리겠고 일단 말씀만 드립니다. 네, 2021년에는 상황이 좀 더 좋아져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경자년이 저문은 오늘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송되는 날은 경자년이 아닌 신축년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다. 이게 음력으로 가면 한참 있어야 신축년이거든요. 다가오는 신축년에 저희가 재밌는 코너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신축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자, 남방구 최고 명리 대가가 저희 이웃집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웃집 토니님을 모시고 명리를 통한 내년도 저희 모국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주 쪽 정치, 사회, 문화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용은 잘 안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때가 때이니만큼 연말과 연시를 맞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토니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이웃집 토니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 자, 토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명리가 토니라고 합니다. 네, 저희들끼리는 유도사라고 지금 너무 부르고 있는데요. 네, 너무 남방구에서 가장 뛰어난 명리의 대가,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칭입니다, 자칭. 자칭이 아니고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 원장님하고 저하고. 예, 감사하게도. 네네, 예. 타칭입니다, 타칭. 네, 지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비디오는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네. 너무 떨리고요. 네, 유튜브는 처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래도 매년 이렇게 한 번씩은 나오셨
나오셨어요, 그죠? 네, 연말에 그렇죠. 한 번씩 예. 이렇게 나오셨고 초창기에는 저하고 몇 프로 진행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애니멀 파티라고 애니말 파티죠, 그죠? 네. 아무 소리나 해본다. 이런 얘기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약간, 초창기에는 네. 명리를 가장 쉽게 어떻게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볼까 해가지고 조금 약간 컨셉을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네.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명리라는 거를 그렇게 쉽게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진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유 원장님처럼 명리를 기초부터 사주란 무엇인가 그때 얘기를 다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빌드업을 해 가면서 명리를 일반화 좀 이렇게 그렇죠. 대중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말로만 설명하려니 그때는 비디오도 아니고 그냥 오디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몇 편 하다가 포기를 하고 예. 그냥 연말에 한 번씩 오셔서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을 조금씩 얘기를 했었는데 저번에는 자유당 내에서 당권 경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딱 나와서 이제 그때 12월 말이었는데 그때 나오셔가지고 딱딱딱 얘기하면서 피터 더튼은 나가리 스콧 모리슨이 될 것 같다 얘기를 하셔서 그때 몇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다 맞추셔서 역시 이제 이 호주도 먹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잘 찍었나 봐요. 그래서 원래도 연말이 됐길래 또 바쁘신데 오늘이 지금 12월 31일 네, 마지막 양력 마지막 날입니다. 뭐 물론 신축년이 되려 그러면 음력으로 따져야 되니까 그렇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죠. 전까지는 경자년. 그렇죠. 경자년인데 뭐 하여튼간 해가 바뀌니까 뭔가 또 재미있는 이벤트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저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호주의 명리를 볼 때 이 근본부터 뒤집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죠? 그게 지금 남반구와 북반구로 나눠져 있으면서 이게 그럼 한 해가 바뀌는 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고 조금만 생각하면은 확실히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명리학이라는 이론이 이제 딱 만들어진 게 이제 물론 북반구에서 다 만들어져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이게 남반부에서 이 이론을 정확히 이렇게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북반구에서도 이제 남반부 사주의 남반부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라는 거를 관심 갖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그 마인드는 음량을 바꾸면 된다. 왜냐면은 북반구에서 여름일 때 남반부에서는 겨울이니까 그냥 음량만 바꾸면 된다라는 그런 이론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근데 그것도 이제 내가 해서 보니까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정확히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렇게 바꿨다, 이런 부분도 바꿨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옳다. 이거는 또 이제 앞으로 많은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생각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루의 시작은 자시부터 이제 하루의 시작이라고 보지만 아침에 해가 떠서 활동하는 거는 인시부터라고 보죠. 한 해의 시작도 봄 기운이 뜨는 입춘부터 인월이죠. 그게 인월인데 입춘 지나면서부터 한 해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남반부는 봄이 시작할 때가 저 북반구에서 흔히 말하는 2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8, 9월 정도 되면 8월이죠. 8월. 그렇죠. 8월 정도 그러니까 이제 되죠. 북반구에서 입추는 남반부에서 입추가 돼요. 가을에 들어온다. 남반부에서 봄이 시작할 때는 8월이에요. 8월. 북반구에서 가을이 시작하는 입추에 남반부에서는
춘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반부에서 한 해의 시작은 봄의 시작으로 똑같이 봤을 때 8월부터라고 봐야 되는 게 제 생각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시는 사주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태어난 사람들의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그렇죠. 얘기를 할 때, 네. 그러면, 여기에 한 8월경에 태어난 친구들은 봄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목기를 가졌다고 봐야 된다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한 해의 시작도 만약에 네. 7월생이다 그러면은 똑같이 북반구 이론으로 봤을 때는 7월생이 경자년, 올해 이제 2020년을 경자년인데 7월생은 북반구에서는 2020년 경자년 7월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반부에서 7월생이다 그러면은 경자년이 아니라 그 전년도 거로 전년도 거로 간다는 거죠. 기해년 겨울생. 기해년으로 봐야 되고 7월이라는 그 운기는 겨울이기 때문에 기해년 겨울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남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상식적으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를 동서로 본다 그러면 그렇죠. 뉴욕에서 그 새벽에 태어난 놈이 있어요. 밤에 태어난 놈이 있어. 근데 한국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얘는 낮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다고 걔 사주를 볼 때 그죠? 낮 사주로 보겠냐고요? 그렇죠. 아니죠. 아니, 밤에 태어난 걸로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고. 그렇죠. 아루위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남북으로 움직이니까, 이건 그렇죠. 절기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 태어났다 그러면, 그걸로 봐주는 게? 그 절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제 혼란스러운 거는 그렇다면, 네. 이 절기가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남북으로. 그렇죠. 그럼 6개월 앞이냐, 6개월 뒤냐, 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지금 이게, 경자년이 이쪽에서 북반구에서 경자년에서 신축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남반구는 아직도 경자냐, 아니면 신축년에 6개월이 지난 상태냐, 이걸 그렇죠. 또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빠르냐 느리느냐 그거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모든 문명이 시작해서 돌기 시작하고 한 게 다 북반구에서 일어났고 그렇죠. 그게 또 이제 호주로 전달되는 게 항상 늦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네. 문명의 흐름이라는 게 에너지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남반부는 북반구보다 에너지가 늦게 흐른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북반구에서 먼저 시작해서 움직이고 나서 남반부의 영향을 받고 남반부 흐르고 그러는 것 같은. 북반구에서 먼저 시작하고 기운은 남반부에서 나중에 시작하는 게 것으로 보는 게 제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다. 네. 이거는 뭐 명리학계 이쪽 남반구 명리학계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전 아직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고 네네. 제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 네. 유튜브에 올려서 뭐 누가 보게 돼서 만약에 저기가 된다면은 유명하거나 저명한 어떤 북반구 명리학자가 네. 만약에 혹시 제 유튜브 이거를 보고 나서 그 네. 사람이 이런 이론을 펼쳐서 그쪽에서 저기를 주장을 한다면은 네. 정말 저로서는 엄청 영광이겠죠. 그렇죠. 네. 아니면 시비를 건다든가 말이 돼 이놈아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그러면 한 판 떠시지 뭐. 한번 떠야죠. 그렇죠. 그때는 한 판 뜨는 거지 뭐. 그래요? 네. 이야 자신이 있답니다. 네. 자 북반구에 계시는 명리하시는 분들 한 판 떠러 오시죠. 저는 이미 여기에서 감정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그렇죠.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유 원장님 말을 빌리면 임상을 많이 그렇죠. 해보신 분으로서. 네, 임상을 그렇죠? 여기서 또 남반부에 태어나신 분들을 임상을 하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좀 더 만빨이 낫지 않을까. 그렇죠.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이제 애들이 네.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났는데 이제 한국에 우연찮게 가서 살게 됐어. 사주 좀 보러 간다고 친구들하고 갔다.
근데 그분이 뽑으면 안 맞지, 당연히. 맞죠. 그죠? 당연히 안 맞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이 남쪽 그걸로 봐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남쪽이 기운을 받고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봐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을 거다. 네.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거의 확신합니다. 네, 그래요. 자, 진짜 한판 뜨러 오시죠. 이게 뭐 화상으로 안 되면 비행기 타고 한번 다음에, 이거 다 풀리면 비행기 타고 와서, 우리 그 유도사, 토니 유 선생님과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분리하면 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것도 연말이니까 또 재미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그렇죠. 그러니까 호주 정치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한데요. 명리와 호주 정치,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지금 호주 정치는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녹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번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재미가 너무 없어서 안 되겠다. 이거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걸 이렇게 화끈하게 그렇죠. 한번 지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한국 정치인들을 한번 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방송 전에 지금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고 이제 이걸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 그리고 지금 내년에 뭐 서울시장 선거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어떻게 되실 것인가 라는 부분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 뭐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짚어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의 운세는 어떨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내년 보죠. 운세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법원에서 판결들을 굉장히 지금 따다닥 내놓고 있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처분 신청이 그죠 인용됐고 그죠.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4년 받았고요. 1년에 이런 사법적인 판결 사항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리고 이제 언론 지형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걸 꼭 내년에는 레임덕을 만들고야 말겠다. 라는 아주 이 강력한 의지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국정 수행 평가 이렇게 보면 한 50%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50%에서 한 20% 정도는 진보 쪽에서 나온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50% 정도는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50% 이상이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가 30몇 %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레임덕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운, 이 기운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레임덕이 그렇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칼날은 살아있다. 칼날은 살아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이제 밀어붙인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많이 마무리 짓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마무리 짓는 한 해? 네네네. 그래서 레임덕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기가 다하는 그날까지 자기 소임을 끝까지 잘 할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이제 유도사님의 느낌이고. 그 기운 쪽으로 봐서는 그런 게 나오나요? 그럼요. 그래요? 그럼요. 이제 내가 목표하는 어떤 그런 거를 확실히 결론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그 신축년이라는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 그 문 대통령한테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 신축년이라는 그 에너지가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주하고 만났을 때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원래 이제 신축이라는 에너지가 그동안 해오던 일을 마무리를 하는 그런 에너지 구조로 돼 있어요. 신축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그 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이 금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금기면 숙살지기. 그렇죠. 그죠? 정리를 해서 막 이렇게 일단은 쓸어버리고 그렇죠.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그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제 그게 금기운인데 양의 금기운이 있고 또 음의 금기운이 있어요. 이제 경이라는 금기운이 있고 신이라는 금기운이 있죠. 올해는 경자년이니까 경이라는 금기운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양의 금기운과 음의 금기운의 역할이 조금 달라요. 그 양의 금기운이라는 것은 만약에 전투 상황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은 네. 양의 금기운이라는 것은 특공대를 이미 적진에 탁 투입시켜서 어느 정도 정리를 시키는 게 그 양의 금기운이에요. 그래서 음의 금기운은 뒤에 이제 싹 이제 보병이구나. 그렇죠. 땅게. 그러니까 이제 네. 걸프전 이런 상황에서도 네. 비행기를 한번 다 조져 넣죠. 이게 그렇죠. 이게 금기운 이제 양의 금기운으로 한번 싹 조지는 거예요. 네네네. 거칠게 한번 싹 푸는 거예요. 네네. 그러고 나서 보병이 싹 가가지고 싹 정리를 하죠. 그렇죠. 싹 이제 뒷마무리까지 깨끗하게 이제 싹 하는 게 그 신금, 음의 금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는 이제 다 부풀려 놓고 다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떻게든 그거를 입법 저기 했고 다 이슈화 시켜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네. 지금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벌집을 건드려 놓은 상태. 그죠? 막 안에 숨어 있던 것들이 다 튀어나왔어. 네. 이제 본색을 다 드러내는 거야, 막. 그렇죠. 여기서 하다못해 공무원들까지 지금 다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렇죠. 이제 네. 거기서 이제 한번 다 후드겨 한번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드러날 게 다 드러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죽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한번 확 살아났다 죽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막 반항의 기질, 그렇죠. 반항적인 어떤 그런 세력들이 대놓고 네. 막 이제 이게 역습을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 신축년은 그런 거 이제 나머지를 싹 정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일단 무슨 약을 먹었을 때 네. 명령현상 나듯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확 뒤집어졌다가 네. 또 한 번 더 먹으면 조금 덜 뒤집어지고 그렇죠. 또 한 번 먹으면 또 덜 뒤집어지고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싹 치료가 되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번 정리가 되는 기운이 내년에 들어온다. 네. 괜찮네요. 그거. 내년에는 그 신금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칼입니다. 칼. 오, 그렇군요. 확실하게 휘두를 수 있는 칼이기 때문에 네. 싹 휘두를 겁니다. 아마. 올해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양반처럼 네. 처리하려고 한 해였다면 네. 올해는 최대한 좀 그래도 좋게 해봐. 뭐 그런 운이었다면 네. 내년에는 좀 좋게 하니까 안 되겠네. 이제 한 해의 경자년을 그렇게 해보니까 네. 안 되겠네. 이제 내 목적, 내 지향성을 향해서 네. 한번 확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진짜요? 네. 네. 그러니까 레임덕이 올 것 같지 않아요. 레임덕이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네. 아까 조피디님 말씀에도 지금 고사를 지내잖아요, 고사. 그러니까 그 부정평가 50% 중에서도 한 20%가 진보 진영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네. 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추측한 대로 그렇게 움직인다면 그 20% 싹 옵니다. 아하. 그러면 지금 한 50%, 60% 가까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부정이 한 30% 떨어지겠네요. 30%대로. 그렇죠. 자, 그러면 내년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카리스마를 볼 수 있겠다. 네. 저는 그렇죠? 그렇게 보이고요. 뭐 틀리면 어쩔 수 없는데 뭐 그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뭐 다르거나 아니면 시간이 틀리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네. 나는 핑계댈 게 많으니까 일단 지르고 봅니다. 일단.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죽하면 저희들이 애니말 파티, 아무 말 파티를 지금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 유도선이 굉장히 힘드세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주체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특히나 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가 본인이거든요. 본인의 사주 중에 4가지 기둥 중에서 본인을 뜻하는 건데 그 본인의 뜻하는 그 시간을 모르니
이걸 정확하게 나오는 건 좀 그렇고요. 본인을 뜻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내 구역, 내 개인의 영역이라 그쵸. 에너지라서 참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 중요한데 또 미래 에너지고 인생에서 말년의 에너지고 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예요. 그리고 한 사안에 있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에너지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C인데 그걸 일단 모른다는 거. 네. 그리고 포털에 나와 있는 이분들의 정보가 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호적에 있는 것조차 틀릴 수 있다는 거. 네.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의 사주를 아는 사람이 불과 몇 안 된다는 진짜 사주를. 그 중에 한 명이 네. 접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의사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명리 강의 한 번 한 적 있어요. 네. 그때 내가 강의 도중에 이 사주체가 만약에 박근혜 사주체가 맞다면 네. 2016년도에 한번 구단이 난다. 내가 딱 그때 그때 동영상 찍으신 분 있을지 모르는데 네. 그때 동영상 찍으신 분 있으면 그 증거가 남아 있을 겁니다. 이요. 그때 그게 제가 강의한 거는 2014년도인가 13년도인가 그때 강의한 거예요. 그때 이제 만약에 그게 박근혜 사주체가 맞다면 2016년도에 무슨 구단이 난다. 정확한 표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최악의 케이스 탄핵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내가 강의에서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사주체는 제가 알고 포털에 나와 있는 사주랑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그러니까 달라요. 우리 뭐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따 대고 이 자식이 내가 임마 우리 아버님이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그렇지 내가 알고 보면 8년이야 새끼야 막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몇 개가 되는지 모르고 우리 김 작가도 1년에 생일을 3번 차려 먹거든요. 3번. 네. 이거 양력, 음력 거기다가 호적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사주를 보는 거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유도사께서 그 사람들의 삶의 역정과 그 사람들이 살면서 있었던 큰 이벤트들을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맞춰보시더라고. 그래서 얼추 이거는 믿을만한데 한 사주만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딱 맞다기보다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연말 연시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부담 없습니다. 뭐 맞습니다. 틀려도 뭐 저는 뭐 사주가 틀렸겠죠. 네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사주가 그렇게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곤란을 겪을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주를 한번 보죠. 그분의 운명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기사회생, 그죠? 여러 조력자들의 힘에 의해서 지금 다시 복귀를 하고 되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원정 검사가 홀라당 또 집이 압수수색 당했다는 이게 또 뭔 난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뉴스 타이틀만 보다 보니까 그까지만 제가 봤는데 어쨌든 되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되치기를 해서 성공적으로 다 쓸어버리고 자기가 무인지하 만인지상이 될 수 있는지. 근데 그 윤석열 사주체를 보면은 조금 그 권력을 휘두르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내년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권력을 휘두르는군요. 약간 그 자기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좀 저기 하는 건 내년까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요. 내년에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게 내년이 마지막이라고 한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7월까지인가요? 7월까지 하고 딱 퇴임하면 그럼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운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왜냐면은 나의 조직, 나의 어떤 세력에 반하는 어떤 세력이 있어서 충돌이 생겨서 거기서 내가 조종을 하고 내가 거기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행위, 판단 이런 걸 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곤란한 일이라든가 무리한 일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해는 맞는데 그래도 기운 자체가 그 윤 총장한테 그렇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해는 아니에요. 올해가? 왜냐하면은
여전히 자기 편, 자기를 보좌하고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어떤 세력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올해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올해는 그럭저럭 버텨낼 수 있는 해. 네. 네, 그런 해로 보이고, 내년에는 근데 달라요. 윤 총장이 신축년에는 그 신축이라고 하는 그 축이라는 글자에 네. 묻힐 수가 있어요. 아, 축이라는 글자에 묻힌다? 네. 묻힌다는 얘기는 내 활동력이 정지가 되고 묶이고, 심하게는 이건 구속이죠. 심하게는 구속이죠. 구속까지. 네. 네. 그게 그 정도로 이제 묘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묘자리로. 진짜요? 네, 묘자리로 들어가는 네. 형상이라서. 네. 근데 그 신축의 축이라는 글자가 그 윤 총장 경금인데, 윤 총장의 경금인데, 경금을 묻는 글자거든요. 축이라는 글자가. 네. 근데 묻는 그 주체가 누구냐? 그 신금이거든요. 네. 그 신금이 누구냐? 내 적이고 경쟁자예요. 아, 적이자 경쟁자. 네. 나를 반하는 세력. 나의 경쟁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의 적군이죠. 네. 내 적군에 의해서 내가 묻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배신도 될 수가 있어요. 배신도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올해의 경자의 기운이 내년의 신축의 기운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네. 올해의 경자의 그 경은 내 세력, 나와 뜻이 같이 하는 놈들, 나를 지지하는 어떤 그런 동지였거든요. 그 경자의 네. 경이라는 것은. 네. 근데 그 경자가 내년 신축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경이 내년에 신축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올해의 동지가 내년에는 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내년에는 네. 윤 총장이 네. 좀 고립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네. 이 사법부로부터 네. 뒤통수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법원으로부터. 그렇죠. 판사들의 반란. 그렇죠. 지금까지는 판사들이 잘 도와주고 있는데 네. 나중에 가서는 판사들이 뒤통수를 때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네. 내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 신축이 이제 그 오행적으로 보는 신축이랑 네. 그러니까 오행으로는 보는 신축이랑 한 개인으로 보는 신축의 에너지는 다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행으로 보는 신축이라는 것은 정말 시퍼런 칼날이에요. 칼날.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올해 경금으로 한번 훅 뒤집어 놓고 내년에 네. 신금으로 이제 싹 수습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사법부 쪽에서 이제 조금 검찰 쪽 이제 그 편 들어주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부에 반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현상 같고 내년에 신축의 그 신의 칼바람은 매서울 가능성이 있다. 그럼 둘 다 될 가능성이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네. 어떤 그 되치기 당하거나 묻혀지는 네. 이런 형상이고 적군으로부터 아니면 배신, 네. 동료로부터 배신 뭐 이렇게 네. 본다 그러면 적군이라 그러면 그 민주당 여당 아니겠습니까? 여당으로부터 묻힌 공격도 받을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같이 협력 위치에 있던 사법부에 의해서 이제 사법부가 제대로 이제 판결을 하기 시작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또 이렇게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 신축이라는 기운이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축이라는 에너지는 봄을 기다리는 땅이거든요. 축이 소잖아요. 소죠. 그렇죠. 근데 축 다음에 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시 다음에 축시 다음에 인시. 네. 그러니까 자월 다음에 축월 다음에 인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축월이라는 것은 봄, 인월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러네. 토거든요. 네. 그걸 동토라 그러는데 이미 양기운은 자수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그 그렇죠. 땅 속에서 양기운은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축토라는 것은 그 양기운으로 서서히 녹고 있어서 안에서부터는 이미 동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땅이에요.
그렇군요. 네, 양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땅이에요, 밑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양기가 성해져서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인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새싹으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축이라는 그 땅은 네. 그 전에 어떤 모든 것들을 그 전에 일어났던 모든 사안들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돼서 그게 싹 묻어두는 그런 땅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네. 우리가 겨울이 오면 여름에 입었던 옷 다 꾸역꾸역 다 개가지고 다 장롱에 처박죠. 그렇죠. 그리고 겨울옷을 다 꺼내죠. 네. 또 봄이 오면 겨울에 입었던 옷 다 장롱에 집어넣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입을 봄옷을 다 꺼내죠. 그렇죠. 그 축토라는 것은 겨울옷을 다 집어넣고 봄옷을 꺼내는 시기예요. 그게 축토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내가 행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넣고 네. 그거를 장롱 속에 묻어둔다, 땅 속에 묻어둔다 이런 게 묘지, 창고 이런 개념으로 써요. 그런 개념의 축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새싹을 틔우는 거거든요. 잇몸에서. 네. 근데 위에 에너지가 신금까지 떴단 말이에요. 네. 그 신금까지 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다. 신금 그냥도 아니고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리가 키포인트가 되는 해예요. 왜냐하면 축토 위에 다른 기운이 떴다면, 만약에 수가 떴다면 네. 어떤 튀우는 거에 있어서 준비의 목적성이 강해요. 그렇군요. 개수 네. 같더만 물이 떴다면 네. 물로 인해서 봄 기운 목을 틔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개수 같다, 만약에 축 위에 물이 떴다면 그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큰 해인데 신금이 떴다는 얘기는, 금기운이 떴다는 얘기는 네. 이미 가을에 지나면서 한번 정리가 싹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겨울, 봄 맞이하기 전에 신금이 또 떴다는 얘기는 그동안 정리 안 됐다는 거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이거는 완전히 네. 완전히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다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그런 개혁의 메시지 아니면은 네.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네. 싹 한번 바꾸겠다는 의미가 있는 에너지죠. 네. 지금 그 신금 하니까 잘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그렇죠. 수 있는데 내년이 신축년인데 신자가 금기운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신금이라고 자꾸 지금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음의 신금, 그렇죠. 음의 금이죠. 그리고 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신축년이면 신은 글자. 위에 글자고 축이 아래 글자인데 위에는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거고 축은 땅의 기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축이라고 쓰고 위에 뜬 것이 신금이다. 이렇게 해서 이쪽 업계 용어로는 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신금이 뜨고 완전히 정리하는 그런 기운도 있고. 그렇죠.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봤을 때는 축을 봤을 때는 축자를 봤을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기운을 묻어버리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묻는 그런 기운으로 그렇죠.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축이라는 게 경금한테 그 축이라는 것은 어떤 서포트, 스폰서, 나를 지지한 세력의 의미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항상 나를 스폰하고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내가 조금 잘할 때는 서포트가 되지만은 내가 조금 못할 때는 그 사람들 팍 돕니다. 네, 그렇죠. 아니 주식을 사고 파는 게 그런 의미예요. 맞습니다. 네네. 내가 그 회사 딱 봤을 때 잘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엄청 주식을 사잖아요. 그게 네네. 스폰 해주는 거죠. 뭐 돈으로 그렇죠. 내 돈으로 맞습니다. 스폰 해주는 거죠. 네. 근데 그 회사가 조금 아닌 것 같다. 싹 빼죠. 맞습니다. 싹 빼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스폰이라는 그런 에너지는 내가 잘할 때 그 스폰의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잘못하면 그거 스폰이 아니에요. 나를 그 절벽 아래로 싹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묻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축이라는 에너지가 윤석열한테는 그런 자기를 지지하는 어떤 스폰 세력의 에너지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랑 이게 충돌은 아니고 이제 살이 이제 꼈는데 이게 팥살 네. 전문 용어인데 네. 하여튼 에너지가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왜곡돼서 그 스폰하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네. 이게 떨어져 나가거나 완전히 반전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뜬 신금이라는 것은 또 나의 경쟁자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세력들이 내년에는 윤석열 총장을 반하는 어떤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크다. 네. 그래서 뭐 검찰총장 임기 만년에 가면 네. 그것도 마찬가지 거기도 레임덕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그 검찰총장이 누가 올지 모르는데 네. 내가 목숨 걸고 여기다 붙었다가 이 장만 이제 나가고 나면 나는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동료가 많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그 뭐 문재인 대통령만 네임덕이 오나요? 정말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 검찰총장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얼어붙은 동토 아래에서 움직임이 있는 거야. 있죠. 와우, 해석 죽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게 있는 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사들 쪽에서 바라볼 때 네. 판이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보겠죠. 네. 올해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조국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뒤집어낸 거 어거지로 어떻게 사는 때리긴 때렸지만 네. 그거 아직 시한폭탄이에요.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어떻게든 또 반전을 깨하기 위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근데 그게 또 실패로 돌아가고 그게 안 되면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등 돌리죠. 그러면 네. 참. 이건 본의 얘기인데 네. 요즘 주식이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년에 네. 주식 관련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그럼요. 지금 이제 막차 탈라는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주식 관련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원래도 많았죠. 네. 이제 제가 이제 경제 방송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식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불과 20% 정도밖에 안 된대요. 5에 1명. 그죠. 네. 5에 1명 정도 된다 하잖아요.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 80%는 돈을 잃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어떤 좋은 그 주식의 장점, 주식이 전체적인 경제를 돌리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게 동의를 하는데 그거를 직접 투자를 해서 들어가서 돈을 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돈을 버는 사람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거니까 어떤 펀드에 들어가서 내가 돈을 묶어놓고 그렇죠. 얘네들이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이윤을 조금씩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개인이 뛰어드는 건 쉽지 않은데 맞아요. 요즘은 모든 미디어가 주식 이거 대박이야 막 이러는데 가만히 어떤 사람들은 뭐 수조 원을 번 사람이 나와서 막 주식은 좋고 장기 투자해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만히 들으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이 도대체 몇 주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같이 주식이 전혀 없거나 주식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한테 꼭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 애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해야 돼요. 부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시장으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식시장 막 들어왔을 때, 과연 누가 돈을 벌겠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은 절대 안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개미들이잖아요. 그 개미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 주식을 이렇게 떠받쳐주는 역할밖에는 못할 거 아닌가?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방송들 너무한다 요즘.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축년으로 만약에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팁을 드리자면 신생기업에는 투자하지 마라. 신생기업에는? 오래되고 옛날에 잘 나갔던 그런 회사를 택해서
투자하라. 우량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량주겠죠. 네. 왜냐면 그 신축이라고 할 때 그 신이라는 에너지는 네.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가을이라는 그 계절에서 한번 엄청나게 휘둘렀던 애예요, 걔가. 그 신금이.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한번 다시 나타나서 내가 한번 내 역할을 한번 더 해보겠다 해가지고 뜬 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거에 잘 나갔던 애가 한번 다시 뜬 거기 때문에 우량주. 다시 뭐 시작하는 기업 뭐 어떤 센세이션 뭐가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센세이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믿지 마시고 네. 과거에 잘 나갔던 네. 제가 예전에도 벚꽃풍 말씀드렸죠. 지난번 녹음을 할 때 우리가 네. 벚꽃풍이 돌아온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렇죠. 예로 BTS 노래가 디스코다. 네, 맞아요. 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이제 음악 전문 어떤 사이트에서 그 BTS 다이너마이트가 인기 있는 요인을 분석한 기사를 제가 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 BTS의 그 다이너마이트가 옛날에 유행했던 디스코풍이고, 근데 왜 지금 올해 이제 유행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옛날 사람들한테는 옛날 디스코풍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세대한테는 신선한 그쵸. 노래로서 다가가서 굉장히 인기 있는 요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분석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세대들한테는 좀 이거 뭐지? 못 들어본 걸 들으니까.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이거 많이 듣던 건데. 이렇게 그렇죠. 그 경자년에서 신축년으로 넘어갈 때 그 신축년의 에너지는 그 10월 전후부터 이미 신축년 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신축년의 기운이 경자년 10월 전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이미 그때 나와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것은 신축년의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내년 신축년에는 벚꽃풍. 보십시오. 지금 옛것. 벚꽃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죠? 나는 트로트? 트롯이 떴다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Sing Again? 네, 그죠? 옛날 가수들 막 나와서 뭐 컴피티션하고 뭐 이런 게 있대요. 전 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복고다. 네. 자, 그러면 주식 투자도 복고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 옛날부터 잘 이제 힘 있게 이제 오던 우량주들 주식 위주로 사는 것이 좋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경자년도 복고가 시작되는 해로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경이라는 그 경금도 가을에 예전에 가을에 한번 휘둘렀던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네. 의미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어떤 복고풍의 어떤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이제 경자년, 신축년이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더 크죠. 네. 그러면 이런 복고가 올 때 내가 만약에 복고적으로 움직이면 그 기운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고적으로 가면 좋은 기운으로 작용할까요? 나쁜 기운으로 작용할까요? 좋은 기운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좋은 기운으로? 네, 왜냐면은 여름을 여름답게 내가 보내고 여름에는 내가 반팔을 입는 게 기운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오버코트를 입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기운에 그게 수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운에 내가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걸 수능이라고 하죠. 네네. 그렇다고 볼 때 복고의 에너지가 돌 때는 그 에너지에 맞춰서 사는 게 그게 가장 무난하고 그때는 내가 바라더라도 그 에너지로 인정을 더 받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몸이 좀 안 좋으면 한의원을 가보는 것도. 그렇죠. 한의원을 한번 가보는 것도 내 병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한번 봤는데 이분 때문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금 결국은 사퇴까지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서울시장 출마해라
네. 아니면 바로 대권 가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분의 내년 운세는 뭐 관운이라도 좀 들었나요? 관운이 있긴 있죠. 아, 있긴 있으세요? 관운이 있죠. 네. 관운이 있어서 본인이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순 있는데, 근데 그게 과연 내 것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또 다른 문제고. 근데 관운이 없진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본인은 조금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대선에? 아니요. 서울시장? 네. 서울시장에 본인은 좀 욕심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사주확상으로 본인은 욕심이 있는데 양보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년에 그 신축년의 그 에너지를 보면 추미애 그 전 장관한테는 그 신이라는 글자는 남의 권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축이라는 에너지는 명예를 뜻하는 에너지예요. 이거를 내가 잡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사주체에서 또 합도 있기 때문에 그 관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위에 글자가 내가 가지면 괜히 욕먹을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미안한 느낌. 이런 게 있고요. 왜냐면은 나는 욕심이 나서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랑은 이게 충돌이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관 추미애 전 장관님 거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두세요.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사주체에 사회성을 뜻하는 에너지가 있고 내 영역에 내 프라이빗 영역에 내 에너지 영역에 에너지를 뜻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 영역에서는 그 관을 잡고 싶다라고 나와요. 근데 사회성의 에너지에서는 그거 네 거 아니야 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본인은 생각이 있다 치지만 주변 상황이나 남들의 어떤 그 주변 환경에 본인이 맞춰준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나오더라도 센세이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되거든요. 나오더라도 남한테 양보하고 남을 위해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본인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은 아싸리 그냥 나오지 않고 그냥 말 수도 있고요. 근데 본인은 내가 욕심이 있을 것 같아. 본인. 어쨌든 관운은 있기는 하나 그게 자기 거는 아니다. 그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가장 핫 이슈가 될 서울시장 선거에 지금 뛰어든 사람들을 하나씩 쭉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 쪽을 보면 박영선, 우상호, 그리고 박주민 이렇게 보는데 박영선 지금 장관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일단 박영선 장관 것만 보죠. 이분이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분이 내년에 나온다 그러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에 나온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긍정적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그게 박영선 장관이 그 신금이 뜨면 조금 욕심을 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생기는 해요. 그래요? 2011년도에 또 이분이 서울시장을 나왔다가 경선에서 떨어졌죠. 박원순 시장하고 붙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해도 이제 똑같이 신금이 뜬 해인데 같이 신금이 떴어요? 신묘년이었고 내년에는 신축년인데 근데 신묘년은 신축, 그러니까 신묘에서 그 신이인데 내가 욕심을 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밑에서 묘가 홍을 안 해줬죠. 홍을 안 해줘서 무산이 되고 안 되는 해로 나오죠.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해가 이제 지난 2011년이었고. 그때도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뭐 김어준의 그 낙곰수에 나와서 박원순 시장하고 이렇게 토론회를 하다가 토론회가 녹화한 거를 방송을 못하는 상황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김어준하고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신이 이제 너무 욕심을 내서 이제 욕심을 내다 보면 자기 이제 그 욕심,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를 향해 달리는 정확한 어떤 의지가 불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욕심을 낸다라는 것은. 네. 근데 거기에 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막 화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 달려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네. 그 해는 왜 또 감정 조절이라는 게 안 됐냐면은, 네. 지지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욕심을 냈는데, 그거를 서포트를 해줘서 내가 그거를 순조롭게 이끌어가서 그거를 내가 쟁취할 수 있는 해는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세력, 안 되는 어떤 그런 거와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막 화도 내고, 내가 막 본의 아니게 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곤란하죠. 2011년도에 한번 나왔고 지금 10년 뒤가 돼서 신축이 들어왔는데 그럼 신축은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신축은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욕심을 내서 내가 한번 의지적으로 내가 한번 쟁취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해가 다시 한번 온 거예요. 네. 10년 만에 다시 이렇게 한번 또 붙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또 예전에 2011년이랑은 달라요. 내가 이제 의지적으로 내가 이걸 한번 쟁취해보겠다라고 딱 마음 먹었는데, 네. 밑에서도 이게 도움이 되네. 밑에서도 도움이 돼. 네, 도움이 돼요. 그래서 무난하게 내가 욕심을 낸 것을 내가 쟁취해서 가져갈 수 있는 해로 나와요. 아직 뭐 출마 선언을 안 했으니까, 만약 이분이 나온다면, 무난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쟁취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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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그 뒤에 후보들은 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다른 후보들도 똑같은 뭐 기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야당 쪽을 본다 그러면,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지금 거기다가 금태섭, 거기다가 또 뭐 옛날에 안철수 보좌관 하던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다 그러던데 그 사람이 또 나온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봐서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나경원 전 의원인데 이분 어떻습니까? 욕심을 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생기는 해예요. 이분은 꽝입니다. 꽝. 아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닙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이게 그 사주체가 확실히 맞다면 안 됩니다. 사주체가 확실히 맞다면? 네. 이게 너무 또 이게 유명해져서 널리 퍼져서 이게 나경원 귀까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고소당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그런. 그러지 마세요. 우리 저기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하는 거예요. 언제 사주나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가지고 하는 게 너무 거지 마세요. 저 어떻게 되면 좀 어떻게 방어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올해. 제 한 몸 지금 건사하기도 힘든데. 올해 나 구설 있는 애인데. 관제도 있는 애인데. 큰일 났네. 관제는 깜빵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요. 이거. 저 묻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한국으로 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아닌 걸 기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긴 걸 아니라고 말씀드리거나, 그런 성향은 제가 또 아니니까. 이걸로 구설에는 오르겠죠. 지금, 이제 또, 이거 듣고 기분 나쁘신 분들이 와서 댓글 막 달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나 어제서 테러 당한, 저 이거 얼굴 나가는 거 너무 두려워. 제가 요거 꺼드릴까요? 아니, 모자이크라도 해드려? 그러니까요. 어떻게, 머리라도 이렇게 확 길러서 이렇게 좀, 이미, too late. 네, 한번 쭉 해보시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내년 운기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네, 안 좋아요. 아하. 그 2011년 기운이랑 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가 네네. 신년이라는 거. 네. 그 신면 2011년은 신면은 올해는 신축년인데 2011년도에 이분이 그 낙곰수 팀으로부터 상당히 이제 힘든 시간을 그렇죠. 뭐 성형설 1억 성형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지적을 많이 받으셨어. 그러니까요. 네. 나경원 의원 사주체에서 네. 신금을 보면 네. 이제 2011년이 그랬고 이제 내년이 이제 또 다시 그렇죠. 신금을 다시 보는 거죠. 건데 네. 신금을 보면 네. 엄청난 또 구설이 납니다. 구설이 나요? 네, 구설이 납니다. 아하. 심하게는 네. 관제도 납니다. 관제? 네. 좀 전에 깜빵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네. 심하면은 네. 나경원 의원도 내년에 고립되거나 네. 조금 그 아이솔레이티드 이제 조금 네. 떨어져서 어디로 뜨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떠요? 네. 어디로? 아하. 그건 저도 모르죠. 어디로 그렇죠. 뜰지는. 이분 그 아드님도 유학하고 그 부군께서 네. 지금 한국 내에서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 나경원 사주체를 보면은요. 네. 해외 간다고 나와요. 해외를 간다고 나와요? 네. 해외 뜰 것 같아요. 아하. 네. 진짜요?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건 많죠. 뭐 네. 국회 선진화법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들 문제도 걸려 있고 딸 문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구설을 많이 달고 서울시장에 지금 출마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어느 거 하나 해결된 거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뭐 원정 출산 문제도 지금 시비가 걸려 있던데, 지금 구설이 많은 상황이긴 하죠,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 되겠다. 네, 안 되겠다. 안 되고, 네. 내년에, 나경원 의원을 내가 옆에서 뵐 수 있다면은, 네. 말리고 싶다. 말리고 싶다. 네. 나가지 말라고. 말리고 싶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유력 인사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그 나경원 전 의원과 지금 또 상당히 신경전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세훈 전 시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꽃가마 태워주기 전까지는 못 나오겠다라고 얘기가 되다가 나경원 의원께서 이 사람을 꽃가마 태워줄 리는 만무하고 그러니까 출마 안 한다 이러다가 갑자기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오세훈 전 시장이 다시 나오는 그 빌미를 제공해줬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분도 조금 욕심이 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날 것 같긴 한데 결론은 안 될 것 같다. 이분도? 네. 욕심이 날 것 같긴 하지만 네. 이분이 금이 떴을 때 사퇴하셨잖아요. 네. 명예가 추락됐죠. 그렇죠. 네. 그런 현상을 볼 때 올해 내년이 이분한테 이제 금기운이 뜬 해인데 네. 썩 좋지는 않아요. 썩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축이라는 글자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꿈틀 이제 오세훈의 지지 세력들은 움직여요. 내가 볼 때는 움직여서 네. 오세훈을 조금 푸시해서 으쌰 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움직임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으쌰 해서 이제 오세훈을 동하게 할 것 같긴 한데. 네. 오세훈이 그렇게 명예가 쓸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잘못하면 바로 대선 갈 수도 있겠는데 이 양반? 들썩하고 말 가능성이 크고요. 네. 오히려 글쎄요 대선에서 한번 힘을 쓸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아 진짜요? 네. 대선에서 한번 힘을 쓸 가능성은 보여요. 대선에서 한번 힘쓸 가능성이 보인다. 네.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서울시장 나왔다가 경선에서 떨어지면 이분은 대선은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 지금 약간 본인 스스로도 많이 갈등하지 않을까 그런 거로 보이는데. 네. 이미 이제 지지 세력들은 서울시장 쪽으로 계속 푸시하고 이제 떠미는 어떤 그런 형상도 보이긴 해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오세훈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움직일지, 그거는
움직여도 네. 명예가 쓰지는 못할 거다. 명예가 쓰지는 못할 거다. 만약에 지금 어정쩡하게 나와서 명예를 세우지 못할 거면 네. 아싸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리고 대선을 바라보는 게 낫죠. 바라보는 게 낫죠. 그렇죠. 나는 옆에서 만약에 이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다라면은 대선으로 가시죠. 대선으로 가십시오. 서울시장은 포기하고 대선으로 가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한 명 남았습니다. 네. 우리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네. 그렇죠? 대표. 네. 이분께서 이제 서울시장에 나가겠다고 네.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네. 자, 이분의 운세는 어떻습니까? 이분이 네. 조금 운기가 살아났어요. 오, 살아났어요? 네. 올해 내년이 명예가 살아나거든요. 올해 내년이. 내후년도 그렇고. 경자년은 별로 안 살아났는데. 근데 올해 당 창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창당을 하셨지. 네. 네. 그동안 죽어 지내고 그동안 어디 뭐 존재감도 없었는데 올해는 맞다. 존재감이 나타났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올해가 이제 올해부터 그 서서히 명예가 살아나요. 살아나요? 네, 살아나요. 그래서 이분이 좀 만만치 않게 보여요. 이분이 만만치 네, 않다. 만만치 않아요. 이분도 내 신축년 운세를 보면 이분도 명예가 쓰거든요. 명예여서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그 명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장 쪽으로 볼 수 있느냐 네. 아니냐인데 왜냐면 명예가 이제 새로운 내 조직체가 생기고 새로운 조직이 뜬다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조직이 뜬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 소속이 없으면 소속감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노는 사람이라면 직장운이 있는 거고, 뭐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네. 관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떤 감투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명예가 뜨는 거고, 새로운 조직체에 내가 소속이 돼서 거기에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네.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국민의힘으로 입당이나 네. 합당이나 네. 그런 거가 가능할까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이슈화되고 그런 거 궁금해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는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네.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는 안철수로의 단일화거든요. 네. 다른 건 생각을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단일화 협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국민의힘 그렇죠.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는 지금 김종인 대표가 딱 버티고 있어서 안철수는 안 된다. 이런 지금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뭐 새로운 조직 막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네.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해서 국민의힘과 이렇게 합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합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안철수 대표의 내년 운기가 네. 내가 반하는 세력, 나랑 뜻이 맞지 않는 세력과 조인하거나 그쪽에 내가 적을 두는 어떤 그쪽에 이제 취직하는 거죠. 어떤 그런 네, 그쪽에서 관을 보는 거니까. 네. 그게 보이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합당이나 뭐 입당이나 그런 것들이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안 되면 네. 야권 단일 후보. 그렇죠. 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오호. 그 관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관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진짜 서울시장의 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확신을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안철수 대표한테는 관이 떴습니다. 관이 떴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거기 당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관으로 네. 만약에 귀결이 된다면은 네. 서울시장은 아니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서울시장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박영선 후보가 후보가 아니죠. 출마 선언 안 했으니까. 네. 근데 출마 선언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박영선이 될 가능성이 크고 뭐 안철수는 뭐 국내이름이랑 통합하면서 거기서 명예 얻고 끝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박영선 전 장관이 뭐
춤 안 한다. 네.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만 네네. 봤을 때는 네네. 뭐 이제 진보 진영에서 그럼 다른 인사가 나오겠죠. 그 다른 인사 만약에 박영선 전 장관이 안 나오면 네. 다른 인사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다른 인사가 나오면 그 사람 또 사후체를 봐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 해봐야 추미애 전 장관밖에 없을 것 아니 뭐 같은데. 우상호라든가 우상은 박주민 뭐 이런 분들이 거기는 뭐 별로 안 나와서 어쨌든 단일화가 되고 경선이 끝나고 나면 그 힘을 몰아주긴 하겠죠. 그렇죠. 박주민이 되려나? 박주민 사주를 안 봐서 그러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죠. 그거는 또 하여튼 시간 그러니까 되면. 안철수가 anyway 네. 관운이 살아있다. 관운이 살아있다. 네. 야, 그러면 내년에 그 안철수 대표하고 네.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장하고 네. 둘 사이의 알력이 어떻게 정리되는가를 구경하는 것도 재밌는 그 볼거리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안철수 지금 그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뭐 합당이 되든 어쨌든 경선을 해서 국민의힘당하고 어떻게 조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 금태섭 씨는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군요. 안철수 그렇죠. 씨가 난 쟤하고 경선 못해 이러고 나올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그죠? 네, 그렇죠. 내가 죽어도 쟤하고는 내가 경선을 같이 뛸 수는 없지. 급이 다른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조건으로 국민의힘당과 어떻게 조인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김종인 대표도 네. 사주체 보면은 네. 만만치 않아요? 완전히 고집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고집쟁이에요. 그 고집쟁이가 네. 안철수를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내년에는 네. 내년에는 김종인 대표도 사주가 관운이 죽지가 않아요. 관운이 죽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네. 안 넣을 것 같아요. 끝까지 안 넣을 것 네. 같은데 근데 타협은 될 것 같아요. 타협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고집센 분이 네. 이렇게 고집센 분이 내년에는 수그릴 가능성이 있다. 이 카드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여튼 내년에는 김종인 고집불통인 김종인 대표가 네. 수그리고 그거를 조종하고 타협하고 해서 그 당을 재정비하고 리모델링하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anyway 안철수 대표 네. 그 사주체로 볼 때는 나랑 맞지 않는 세력과 결탁하는 게 보여요. 보인다. 네, 그게 네. 그 목적성으로 네. 결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합당이나 그 입당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라도 그 조인을 해서 힘을 모을 가능성은 크다. 있죠. 그렇죠. 네,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유명인들 쭉 한번 알아봤는데 서울시장 이제 후보들 가지고 알아봤는데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네. 유도사님이 지금 전망하신 게 4개월 후면 다 뽀롱이 난다는. 그러네. 다 맞아야 될 텐데. 네. 올해 경자는 제가 네. 솔직히 썩 좋지 않은 해라서. 그래요? 이게 네. 아니 근데 뭐 그것도 네. 뭐 구설 타면 타는 거죠. 근데 그 구설이 나는 구설이 이제 올해 이제 경자님 구설인데 네. 그 구설이 좋은 구설일 수도 있으니까. 보세요. 네. 시대가 변했잖아요. 네. 옛날에는 도화살이 들면 완전 망하는 줄 알았잖아. 그렇지. 다 바람나고. 요즘은 도화살이 있어야 연예인도 되고, 그렇죠. 그죠? 유튜브에서도 뜨고 하잖아요. 자, 구설이라는 것도 봅시다. 구설은 옛날에는 구설이 나면 뭐 안 좋은데, 그렇죠. 요즘은 일부러 어그로를 끌어서, 그렇죠. 그죠? 구설에 오르잖아요. 노이즈 마케팅도 하는데. 그죠? 그렇죠. 그럼 우리 유도사님이 원래 대박이 날래나? 제가 확 뜰까요? 뜰 수도 있겠는데 구설 좋은 구설이면 확 뜰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네. 확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길. 네. 네. 4월 지나면서 우리 유도사님이 얘기하신 그것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올해 엄청난 구설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좋습니다. 가능성 있는데요? 진짜요? 설레발치면 안 돼. 설레발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
불과 한 3주 뒤면 결론 날 거를 또 하나를 해봅시다. 자, 이재용 삼성 회장. 아, 이재용 삼성 회장. 네. 이재용 깜빵 갑니까? 네, 잠깐만요. 네, 이분 깜빵 가십니까? 지금 9년 때렸던데, 엄청나던데. 제가 볼 때는 안 갑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요. 네. 내년 시그널 자체가 네. 이재용 삼성 회장한테는 네. 좋은 해예요. 신축년이. 신축년이? 아싸리 갔으면 경자년에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론 나서 네. 들어가면 경자년에 들어갔어야지. 근데 신축년은 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진짜 이기질 못하는구나. 네, 돈의 힘은 진짜 이길 그렇죠. 수가 내년에는 없구나. 네. 뭐 천을귀인에 반환살에 합에 아이고 좋아도 너무 좋아요? 좋아요. 진짜. 아이고 나를 도와주는 조상신이며 뭐 길신이며 무슨 귀인이며 다 떠가지고 야 너 들어가지 마 하고 있는데 들어갈까? 진짜요? 절대 안 들어갈 거야. 이야, 내년이 많이 좋구나, 이 양반이. 안 들어가요. 어쨌든 뭐 운이 좋아서 좋으시겠어. 자, 네. 올해 이렇게 흔든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봐야 되나요? 그거 아닌데.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네. 신축년에 네. 띠로 봐서 네. 어떤 띠들이 운이 좋을까요? 일단 띠로만 본다고 하면은 네. 원숭이띠, 쥐띠가 일단 좋다고 볼 수 있고. 아, 원숭이, 쥐띠가 좋다. 네. 그리고 뱀띠, 뱀띠? 닭띠. 뱀띠, 닭띠가 좋다. 네. 내년에. 요런 띠들이 내년에는 한번 어깨 필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아, 진짜요? 네. 그렇군요. 네. 방향은? 방향이요? 색깔은 흰색이요? 내년 그렇죠. 신이라는 글자는 흰색인데 흰소라 그러죠. 내년은 그렇죠. 신축년 자체를 동물로 비유하면 이제 하얀 소. 아주 신성한 소죠. 네, 그렇죠. 하얀 소로 볼 수 있죠. 하얀 소로 볼 수 있다. 네. 그럼 색깔은 흰색. 색깔은 흰색. 방위는 북동쪽. 북동쪽.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치인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봤고요. 네.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하면서 뭐 뉴스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된 걸 한번 듣고 그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해서 뉴스를 듣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떨고 있네. 내년 4월까지 떨고 있어야 되나요? 내년 4월까지 떠셔야 됩니다. 그냥 막 뱉었는데 글쎄 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인터넷에 떠도는 사주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해보는 애니말 파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재미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진작에 듣고 나 어디서 테러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거 뭐 테러나 이런 거 할 거리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자년을 마무리하고 저희들은 활기찬 신축년을 맞아서 아주 홀리카우가 떴는데 내년에는 다들 제자리로 가서 진짜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토니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건강하시고요. 네. 네,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요. 네. 요즘 한인들이 많이 가는 오번, 리드컴 엄청 그렇죠?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로즈 네. 이쪽에 지금 다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입니다. 방콕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콕을 하시고 방콕 하시면서 할 일 뭐 있습니까? 이런 유튜브 우리 유튜브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딱 듣고 괜찮다. 친구한테도 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진짜 그죠? 네, 이렇게 듣다 보면 이 원장님 것도 나오고 제가 뉴스한 것도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자손 선생님 뉴스한 것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렇게 방콕 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은 밝아오는 신축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니 선생님 내년 말에 나오시는 거야 그러면? 아니야, 4월달에 자주 불러주세요. 네, 4월달에 중간 점검 한번 해야 돼. 네, 4월달에 중간 점검도 하시고요. 네네. 뭐 저기 도중에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요? 이렇게
리플을 네. 어디 궁금한 거 아니면 뭐 이 사람 한번 봐주세요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좀 봐주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꼭 내 사주가 아니더라도 네. 뭐 이 세상 이슈와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네. 또 유명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그런 거 리플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그런 거 많이 해주시면 네. 제가 자주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 PD님께서도 불러주시겠죠, 뭐.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네. 밑에 딱 내가 내 사주를 까겠다.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꼭 전화번호까지 남기셔야 됩니다.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로 라이브로 연결해놓고 저희들이 사주를 온라인으로 봐드리는 이런 이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부담되는데. 아니 사주를 미리 보내주시고 정리를 해놓으셨다가 방송을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할 때 저쪽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머 맞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 이런 반응이 나와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네. 만약에 그 코너를 하게 되면 그 코너로 인해서 구설이 너 그렇게 막 말해도 돼? 막 이러면서 좀 그러죠. 그게 구설이 어떻게 오르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글쎄요. 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잘 안 맞는데 이렇게 나온 구설이 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좀 불안한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이렇게, 유도사님 만나시기 힘드세요. 저 정도 되니까 이렇게 모셔와서 지금 이런 방송을 하는 거지, 함부로 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네. 제가 모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만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경자년 마무리하고, 신축년에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고, 네. 우리 토니 선생님, 류도사님께서는, 앞으로 자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저도 희망하고요. 네, 저도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